네, 안녕하세요. 42분 할 수 있네. 이거 이제 올리는 이유는 저는 일반 극우 유튜버, 극우가 아니고요. 막장 유튜버 사실은. 극우라는 건 우파이면서 돈 번다고 사기꾼도 우파는 아니죠. 그래서 거짓말 치면서 사기 치면서 그렇게 하는 게 이게 공공 선익도 주지도 않고 그냥 뭐 이렇게 응? 뭐 사행성 도박 같은 것도 사업 공공 해악 끼치면서 그렇게 하는 게 뭐 극좌도 마찬가지고 감정 사행성 한마디로 바다 이야기죠. 한마디로 제2탄. 그래서 그런 걸로 이제 음, 올리는 건 아니에요. 동영상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고서 이제 여러 가지 연관되어 있는 거나 아니면 훔쳐가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가져가는데 비슷한 경향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루 올리면은 그 다음날에 쫙 어떤 게 뭐 퍼져 있어요. 같은 단어라던가 이런 게. 그래서 전혀 연관이 안 돼 있어요. 저는 전혀 한 명도 연관을 안 시킵니다. 공직이란 거는 저번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그 일반 국민을 무고하게 피 흘리게 해서 죽이는 거기 때문에 648기에서는 정말 뇌물 조금이라도 받으면 이혼합니다. 그렇다고 뭐 부모가 바뀌거나 그 부부 관계가 바뀌는 건 아니니까요. 그 대신 어떤 이제 다시 합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잘못한 거는 뭐냐면은 일반 국민을 피 흘리게 하는 돈이 뇌물인 거예요. 그 공직이라든 게 그런 공직자라는 게 그런 사고방식이 일단 있어야 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뭘 배웠기 때문에 아예 이제 그렇지 않고요. 그 제가 이제 문자를 드리거나 그렇게 한 분들이 이제 와서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문서라던가 이런 거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라던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소개차 올리는 거예요. 이 동영상은. 그리고 이제 확 퍼뜨릴 거면은 2017년처럼 선체 타격은 답이다 부터 해서 그 전에 뭐 방관차 효과도 있었지만 그런 걸로는 별로 그거는 하느님이 저 이제 개인 사생활에서 복음 전파하는데 그 여러 가지 이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모함을 잘합니다. 활동 대상자들이 레지오마리 활동 대상자들이 하느님 사업인데 성모님의 정신으로 하는 그런 하느님 사업이에요. 그래서 모함을 잘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집어 쓴 게 많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가 말을 안 한 거는 개인정보 유출을 금지하게 돼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 이렇게 붙거든요. 개인정보라는 게 유출이 되면은 착한 사람은 붙지 않고 나쁜 사람이 협박해서 돈 뜯으려는 목적으로 붙기 때문에 이제 쿠팡 같은 것도 지금 빨리 중국인이라고 내부자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언론에 따르면 알려졌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보를 매매하잖아요. 그럼 그 매매한 사람, 매매를 한 사람, 이득을 취한 사람, 그리고 이득을 가지고서 악용을 한 사람, 그런 사람들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당방위만은 좀 예외죠. 2판 4판 되니까 응? 내 정보가 유출됐을 경우에 그 유출자에서도 저도 이제 유출이 하는 거죠. 정당방위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 이제 최소한의 것이죠. 이게 정당방위란 거는 선의 최소한 선이죠. 선 정당방위가 예. 악으로부터 본인을 지키는 거죠. 더 이제 결과가 나빠지지 않게. 그래서 이제 6.25 참전처럼 거기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끝까지 이제 막아내야 되는 거죠. 전투적 무신론, 공산주의죠.
전투적 무신론을 공산주의라고 일컫고 공산주의를 전투적 무신론이라고 일컫잖아요. 그걸 이제 미국에 와서 참전을 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정당 방위라고 그러고 선이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정당 방위 이제 그래서 꼭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참 벌써 5분이 지났는데 올리는 거예요, 동영상을. 그래서 며칠 전에도 이제 저는 원래 648기 다닌 게 한초년에 그 98년부터 5년간 널리 알려져 있어요. 가지고요. DCAP 연합대 이제 JP 라인이잖아요. 제가 648기니까. 근데 널리 많이 알려져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모르고 그 사람은 이제 한축년에는 나를 알아도 저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 정도로 와가지고 이제 좀 널리 알려졌거든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여기 보통 사람들도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은행을 가도 648기 통장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틀려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다 누가 유명세 타고 이런 거 싫어합니다. 왜냐면 저도 공직자 마음을 배웠기 때문에 공공선익, 저는 이제 근본적으로 여기 할아버지들한테 신앙적인 것도 배웠기 때문에 전수를 이렇게 전해받았기 때문에 이6.25 참전이 솔직히 얘기해서 굉장히 질투거리예요. 내가 질투하는 것도 좀 봤거든요. 되게 좋으신 분이 질투를 하더라고요. 그 6.25 참전자 648기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참고해가지고 이렇게 말을 잘 안 해요. 왜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 명예에 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느님 이름이 거룩히 빛나기를 하느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면 이렇게 말하지, 똥칠하시면 이렇게 하는 사람은 안 되잖아요. 똥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옛날에도 2013년에도 방관자 효과가 나갔고, 응? 제 진실한 모습의 어떤 일부분이죠. 그 다음에 선제 타격은 답이다. 이것도 이제 그때 트위터랑 같이 나갔거든요. 국정원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정책 선동하는 걸 알고.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저희 동네에 국정원 창설자가 살고 계셨어요. 저의 아버지하고 친한 황희철 장군님 말고,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조사해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풀어줬고, 왜냐면 저희 아빠가 노무현 때 신고했다가, 저희 아빠도 이제 그 국가유공자신데 신고했다가 이제 별 해코지 다 당했거든요. 모함이라던가 이제 가게를 하셨는데 근데 그 신고한 경찰서는 해체됐어요. 그냥 위에서 사건 무마시키라고 그랬다고, 간첩 신고했다가 간첩증이 있어서. 근데 노무현 때 잡지 말라 그랬다고 경찰서를 해체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그 경찰에서 무마를 시켰는데 해체를 시켰다고, 경찰서는. 그래서 정당방위는 이렇게 해줘야 돼요. 아니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거짓 이론에 속아서 이렇게 순진한 것도 전 알거든요. 근데 이 조국 같은 류가 류는 공짜로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8.15 특별사면 받아서 나왔지만은 정치적으로 그렇게 공짜로 먹으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낙태죄 폐지라던가 안락사 그런 걸 시켜가지고 사시 폐지라던가 해가지고 머리 쪽수로 또는 사람의 극한 이기심으로
살인을 갖다가 무슨 여자 권리라 그래가지고 극한 이기심이죠. 아니면은 뭐 뱃속에서 죽었으니까 거기가 무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엄마 뱃속의 무덤? 근데 저는 학원 강사를 했기 때문에 엄마들도 많이 봤잖아요. 선생님들끼리도 얘기하고. 이상한 엄마들이 많잖아요. 어머님들이. 에? 근데 이상한 엄마들이 있다고요. 못된 사람은 딱 보이죠. 못된 엄마는 다 욕해요. 근데 왜냐면 틀리니까 다른 엄마들이랑. 그래서 다른 아빠들이랑도 틀리고 저는 조부모님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말이 이제 어디로 튀었는지 모르는데 10분이 넘어가는데 요번에도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결론은 뭐냐면 한 줄 요약은 뭐냐면은 개인 신상은 잘 안 깝니다. 여기서 팔기 다녔다는 거. 필요할 때만 썼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그 국회의원들한테 그 보낼 때 직접 들을 때 그때 이제 서류상 예의 갖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역 구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렸고요. 어디 육사 팔기 다녔고 사상 검증 받았고 훌륭하다는 판정 받았고 이거를 이제 이력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전에 호텔 프론트 한번 했다가 30살 넘어서 이력이 없기 때문에 그거 한번 썼구나. 그때 한번 썼습니다. 제가 정치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VVIP는 이제 유사 팔기니까 많이 모셔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됐죠. 당연히. 이제 호텔도 저는 힐튼을 좋아하는데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이라도 한번 따갖고 오면은 사회 이사 시켜주고 그 몇 퍼센트 띄워주거든요. 결혼식은 한 1시간, 2시간, 3시간 정도 해도 식음료 그쪽에서 많이 이렇게 잘해주고 좋은 대우를 해주고서 이제 많이 이제 거기서 남기 때문에 로얄티를 어느 정도 줘요. 2% 정도, 2% 이제 요율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자라던가 이렇게 하면은 뭐 8천만 원 이상 결혼식 때 최소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로얄티를 좀 주죠. 따갖고 이제 거기서 그 호텔에서 만약에 하면은 8천만 원 이상 뭐 1억 이상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취직을 그때 시켜준 거예요. 계속 학원 일을 하다가 질려가지고 이제 다른 쪽으로 완전히 이제 호텔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쓴 거 빼놓고는 없습니다. 저는 평생을 같이 그 레지오마리에 했던 그 언니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오로지 아빠랑 저만 해요. 집안 식구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냐면은 악용을 많이 해요. 팔아요. 그리고 명예를 추락시켜요. 보통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정신적으로는 어떤 심리학적으로는 보통 자기랑 똑같아지길 바랐거든요. 아니면 자기가 우월하든가.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 흠을 잡는 게 보통이에요. 없는 거 이제 좀 심한 사람 없는 거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모함을 하는 게 이제 이 사람들이죠. 열등감이 이제 우월감인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해보려고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얘기를 안 합니다. 육사 팔기 다녔다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특히 이제 필요할 때는 이렇게 해도 국회의원들이라던가 4월달에 이렇게 해도 작년 10월달에도 한번 썼구나. 이준석 그때 박근혜 키진 줄 알고서 그래도 어느 정도 된 줄 알고서 이제 했는데 지금 이게 뭐라고 하지? 0.03%라. 근데 저는 박근혜 키즈라 그래도 어느 정도 예의를 끝까지 그래도 제가 인내심이 강하거든요. 갖출 줄 아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진짜 제가 이제
좌우로 많이 봤잖아요. 우파에서 계속 2년 전부터 말씀드린 거면 이인재 대통령 그 출마할 때 되게 판사님이셨잖아요. 되게 잘 나갔잖아요. 근데 저희 6세 8대 할아버지가 문체부 장관님이셨거든요. 싸가지 없겠거든요. 자기는 뭐 기억 안 나지. 근데 잘 나갈 때 자기 힘 같지만 아무것도 안 됐잖아. 물론 명예는 있지. 근데 저는 그런 것까지 다 들었기 때문에 이제 잘 나갈 때 그렇게 잘난 척하면 안 되고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면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하는 게 뭐니,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할아버지들이 키워주려고. 정치인은 맨 처음에는 이제 사무원으로 들어갔다가 저희 아빠가 이제 국가유공자라 인연이 돼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아주 나쁜 거, 한총련에서 특히 저 금화 탈패에 있던 이제 오땡땡이 저를 팔아 넘겨서 데모판에 여자들 질투로, 데모판에서 여자 질투로 이렇게 제가 이제 모함을 받고서, 저는 거기랑 상관이 없는데 상관 있는 것처럼 모함을 시켜가지고 이중으로 제가 무슨 프락지 된 것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는 막 프락지 되게 싫어해요. 자기네들은 이제 벼락 출세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까지 팔아 넘기면서. 프락지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그 채식주의자 얘기했던 것처럼 거기에서 학자금이나 이런 생활비, 직장 뭐 이런 거 받아서 이제 자기네 편 이제 그거를 파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건 배신자인데, 조용히 배신하면은, 모르는 척 배신하면은 그게 불확실인 거예요. 나는 거기하고 한총련이랑 전혀 상관없거든요. 나는 6세 8기 할아버지들이랑 같은 줄이거든요. JP 라인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팔아 넘겼는데, 그래서 이제 사상 검증을 국정원 창설제부터 그 장관님까지 그런 악도 주님이 역사해 주셨고 선으로 역사해 주셔가지고 이게 특출나다고, 사상 검증을 탈탈했는데 특출나다고 판정이 나온 거예요. 판정이. 그래서 정치인으로 바로 키워주려고 너무 똑똑하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이제 워낙 뭐 거기서 많이 나오셨으니까 현역 장관님이라던가 청장님이라던가 전직 현직 삼성전자 사장님이라던가 맨날 나오세요. 이틀에 한 번. 이거 밖에서 제가 말했지만 하얏트 호텔이라던가 이런 데서 말 못하고 하는 거, 이제 고급 레스토랑 같은 데에서도 이제 모인 데가 따로 있었거든요, 그때는. 근데 하얏트 호텔 바로 앞에 거기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데서도 잘 못하는 거 와서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나가서 얘기하지 말라고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이제 신신당부를 하시고, 왜냐면 나가서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말해서 이제 국민들한테 해악을 주기 때문에 막 팔고 다녀요. 아무리 친해도 이제 그런 거를 좀 봤잖아요. 그러면은 눈이 삥 돌아가지고 팔고 다녀요. 648기를. 국정원 창설자, 한강의 기적, 6.25 참전자 팔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동훈 회장님이 돌아가셨죠.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나라 아파트 문화를 최초로 이제 가지고 오셔가지고 98년 같은 경우에는 남산 밑에 외국인 아파트가 있었는데 그거 폭발을 시켰거든요. 그거를 같이 이제 지켜봤거든요. 역사의 현장, 그런 거를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까지 다 팔고 다닌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서 할아버지들이 원하는 대로 말을 한마디도 안 하고, 원래도 안 하는 스타일이죠. 좀 봉쇄 가르멜이라. 근데 지금 경제 폭망해가지고 봉사하는 차원에서 계속 이제 올리면서, 며칠 전에도 김용식이라고 이제 코로나19 때 자영업자, 전체 자영업자 16%가 수입이 0원이라는 그런 이제 2020년에 국회의원 출마를 했던, 사실 대수천에서 봤거든요. 봤는데 저는 정치에 관심이 한 2년 전부터 아빠 돌아가시고 난 이후 그부터 조금 생겼어요. 나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이제 변화가 생긴 거죠. 그 전에는 평양 감사도 자기가 싫으면 싫다고, 저는 좌우로 이미 다 봤기 때문에 별걸 다 봐야 돼요. 정치는 봉사기 때문에, 큰 봉사기 때문에 누가에게 대한, 하느님께 대한. 근데 별거를 다 이미 19살 때부터 다 봤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처럼 제가 돼야 하는 그런 상황이 정치를 탐욕적으로 하는 부류가 대부분이죠. 근데 할아버지들은 봉사, 미군한테 배운 그대로 봉사기 때문에 6.25 참전의 결과, 봉사, 오로지 그런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만 봤기 때문에 제가 질려서 더 안 나가는 경우도 있다고 분명히 저번에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제 김용식한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원래 말을 잘 안 해요. 그 미국사 8기라는 것도 얘기 안 하고 그냥 DJP 라인에서. 근데 우공당에 한번 갔을 때, 이제 그때 나가려고 이제 딱 했을 때 자민련이라고는 얘기는 했는데 별로 깊이는 얘기 안 했어요. 거기도. 그러니까 똑똑해야 얘기하는 거지, 아니면 다 붙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자한테 친구가 많듯이 거기는 이제 명예가 중요하잖아요, 정치권엔. 물론 돈도 중요하죠. 돈이 제일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저는 뭐도 보냐면, 돈은 저번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그 정치인은 봉사기 때문에 해주면은 후원해주는 데가 또 있어요. 공공 선익을 위해서라면은 해주는 데가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어떻게 하냐, 이제 하느님이 어떻게 섭리를 해주셔서 본인이 이제 하느님 길을 미국이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제 보통 사람들이 인식하는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얘기 안 하고 하면은 미국식으로 공공선익으로 되면은 해주는 데가 있어요. 돈이 얼마나 들어가도 다 해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정식으로 해주는 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이제 걱정을 안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배짱이 서울대 수학학과, 그 다음에 옥스퍼드 수학학과 나온 분이 저에게 제가 수학 시강을 많이 했는데 배짱이 대단하다고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이제 번외 얘기고요. 어쨌든 이제 김용식한테 보냈었는데, 저는 그래갖고 막 가는 국회의원들이나 이렇게 그렇게만 얘기를 하지, 그러니까 정치권에 거기서만 얘기를 드리지, 누가 되니까 6482 명예에 누가 되니까요. 네? 그래서 요번에는 근데 이제 김용식이라고 거기다가 보냈거든요. 이거를 동영상을 보고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누가 들으면은,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들으면은 계속 잘난 척 하는 걸로만 들려요. 근데 저는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로. 왜냐면 이제 한마디로 정치에 나간다는 거는 아마 DJ 쪽에서 저희 사상범 쪽에 저희 과 선배부터 해가지고 보기에는 왜 나오나 싶을 거예요. 그때도 이제 종교에 귀의한다고 분명히 거절의 의미로 이제 끝냈거든요. 여러 번 이유가 명확하게 이제 했는데, 얼마나 못하면 나오나 정치를.
이 말이 분명히 DJ 쪽에서 나온 건데 저를 안다면. 그래서 이제 거기 김용식한테 이제 줬는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전체 자영업자의 16%가 2020년 총선 때 영원이었다는 거를 저는 어느 정도 코로나 때 방어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방어를 전혀 못하고,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2020년이었기 때문에 2017년에 이제 그러고 트럼프 대통령 방한 때 이렇게 나가도 솔직히 영광이 커요. 전 DJP였기 때문에 세력 잡기에 굉장히 큰 권력 잡기에 굉장히 유리해서 저는 그 주님께서 힘을 주셔가지고 이제 정치할 마음이 있지 그때까지는 전혀 없었거든요. 6482처럼 제가 되고 싶지 않았다고. 제 덤이 제가 되고 싶진 않았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안 나갔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2년 전부터 이제 마음이 바뀌었죠. 심각한 그 경제 2024년 그때부터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까지는 운동권이 금화탈패를 말하는 거예요. 사상범들은 대본에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거긴 순진해요. 순진한데 거짓 이론에 속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오히려 순진해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은 알아서 해요. 근데 이제 꼴통짓 하는 게 이제 저희과가 아니고 저희 동아리 연합회 회장이 그 사상범이었는데 학교에서 못 나가는 투배범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하지 말라고 도시락 싸고 부모님이 아빠가 싸가지고 다니면서 말려도 그렇게 막 이 사고 뭉치 독자였거든요. 사고 뭉치. 그래가지고 하지 말라 그래도 해가지고 KBS니까 어디 방역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얼마나 골칫덩어리예요. 독자라고 들었어요. 근데 못 말려요. 저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냥 본인이 깨닫는 거야. 그거는 못 말린다고 그냥.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고요. 2년 전부터 이제 이거 김용식이 볼지 모르겠어요. 김용식 씨가 대수천에서 이제 미사를 2017년에 드리는 거를 한번 봤는데 저는 정식으로 와서 얘기를 해도 잘 안 까요. 국정원 창설자 라인이라 6482라고는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2001년쯤에 그만뒀거든요. 2001년쯤에. 그래서 98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만둔 이후로 2017년까지 말해본 적이 없다고요. 그 호텔 프론트 거기 하나 빼놓고 VVVIP였기 때문에 할아버지들이 거기 한 군데 빼놓고 면접 볼 때 말해본 적이 없다고요. 거기는 이제 정치권이랑 전혀 상관없으니까 한 번 말한 거고 전혀 말해본 적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오로지 아빠랑 저랑만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다 까는 거예요. 너무 경제가 폭망해가지고 그 한강의 기적이거든요. 6482가 삼성 사장님부터 해가지고 다 들어가서 기여를 많이 했죠. 이제 그거는 이제 실무진만 알아요. 그래서 제가 삼성에 노사가 생겨가지고 그거 가지고 정치 들치려고 그러니까 그 이재용 지금 회장님이죠. 띨띨이라 그런 거예요. 이건희 회장님 살아계셨으면 난리 난 거예요. 그럼 본인이 알겠죠. 난리 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미국 친미를 잘해야 되는데 미국의 사고방식은 변화는 내버렸다. 고르바초프. 본인들이 변하기를 권면을 하지, 응? 정당방위 본인이 하기를 바라지
와서 남의 거를 대신해주고 이런 건 없어요. 지금 트럼프 대통령 라인도 마찬가지지만은 정통 보수도. 보수라는 거는 우리 자민련처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를 지켜야 돼. 6.25 참전자들처럼. 생명과 재산을 우리가 우리 힘으로 지켜야 된다고. 극과 유경자였기 때문에 정치를 하기 싫어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유튜버들이랑 전혀 상관없어요. 네, 이거를 도둑질 해가지고 이제 나랑 연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단어를 이제 섞어서 쓰는데 전혀 상관없고요. 그런 이유로 한 번도 2017년까지 말을 해본 적이 없다고요. 정치권 물론.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도 DJ 쪽에서는 저를 알죠. 사상범이라던가 한총련에서는 100% 나를 알죠. 한총련에서 너무 유명해서 5년 동안 유명했으니까. 응? 저 어디 가는 것까지 다 알아요. 그래서 제 앨범을, 졸업 앨범을 사상범들하고는 사이가 솔직히 괜찮았기 때문에 DJ 편인데 DJ 그렇기 때문에 내 졸업 앨범을 나도 못 챙겼는데 사상범 쪽에서 챙겨줬다니까요. 근데 저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는 금화탈패라고 거기 이제 제가 이제 데모팀인데 거기서 안 좋아요. 한총련 난리가 나요. 그래서 이제 김용식도 이제 근데 그쪽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를 알고 있냐면 원래 그 운동권에서 그렇게 데모팀이라던가 이렇게 할 때 이쁜 사람, 남자나 여자나 이쁜 사람 체크해요. 먼저. 그래야 이제 그 파워가 있기 때문에 이게 사람들이 한 번이라도 더 보잖아요. 그걸 이제 파워라고 저는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잘 믿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제 실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잘 까지를 않아요. 648기 그 이력을 갖다가 필요할 때, 정말 필요할 때 아니면은 까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데도 이제 DJ 쪽에서는 워낙 유명하죠. 사상범 쪽이라던가 거기에서 JP 라인으로 안 나가는 걸로도 되게 제가 정치권에 나가기를 바라는 사람은 어디냐면은 할아버지, 648기 할아버지 쪽, JP 라인이랑 그 사상범 쪽 두 군데서는 나가 이제 정치권 나오기를 너무 바라요. 근데 내가 정치 쪽에 안 나가고 막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하고 그다음에 금화파 탈패, 데모팀, 마케팅팀, 여기가 금융 쪽에 가 있거든요. 이 팀이라고요. 되게 싫어요, 저를. 나가는 거, 정치권에 나가는 거를. 그거를 사상범 애들이 알고 있어요. DJ 쪽에서 이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할아버지들은 워낙 나를 키워주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8분이 남았는데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듣고 있으면 뭐 하나 싶겠지만은 소개를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이제 업로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분이 남았는데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 전 레지오 마리의 활동을 10년 넘게 했기 때문에 봉쇄 가르멜의 세속 자식인 거예요. 비슷한 게 많아요. 근데 감옥에서 개인정보 유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감옥에서 모함을 그 존속살인자 한 명이랑 준사기범 이렇게 둘이서 짜고서 감옥에서 때렸대요. 근데 거기는 CCTV가 없대요. 준사기범은 사기범보다 더 이제 나쁜 사람이에요. 준사기범은 뭐냐면은 일반 사람한테 사기친 게 아니고 노약자, 장애인이라나 이런 사람한테 협박한다거나 심신미약자, 거기에서 이제 돈 뜨는 사람을 준사기범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기꾼보다 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죄질이 존속살인, 엄마를 때려 죽였대요.
그러니까 둘이서 이제 모함을 해가지고 미우니까, 응? 둘이 이제 때린 다음에 CCTV가 없으니까 그 모함 당한 사람이 이제, 응? 때린 걸로 지네를 그렇게 해서 이제 모함을 해서 짜고 치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교도관들도 다 속았대요. 걔네 말을 믿죠. 두 명이 말하니까. 조국 말대로 쪽수가 다니까. 에? 세 사람 중에 두 사람만 얘기해도 조국이 그러잖아요. 진실된다. 거짓말에 진실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거는 뭐냐면은 정치라는 거는 회중 앞에서 거짓이 드러나거든요. 널리 알려질수록 사실에 가까워져요. 그거는 정치를 모르는 소리고요. 한때 잠깐 이제 지네 마음대로 했을 경우는 있지만은 다 쑥은데요, 뒤에서. 진짠지 거짓인지 알죠. 조작이란 거는 조그만 데서만, 구멍가게에서만 조작 가능해요. 예를 들어 수출하는 이런 삼성이라던가 이런 데는 조작이 이런 불가능해요. 품질 뭐 이런 거, 응? 중요한 거 이런 거 조작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널리 알리라고. 알려질수록 사실에 가까워진다고. 거짓말 못한다고요. 거짓말은 회중 앞에서 드러난다고 그렇게 말을 대충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제 이 말을 계속 이어서 하면은 그래서 짜고 치고가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됐는데 10분 남았네. 시간이 왜 늘어났지? 그렇게 됐는데 그 교도관들로 또 속았대요. 그래서 이제 이거 형사처벌까지 갔대요. 갔는데 몰렸대요. 이제 굉장히 불리하게 됐대요.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 둘이서 존속살인, 엄마 때려 죽인 사람이랑 그다음에 준사기범이랑 그러니까 장애인 협박해서 돈 뜯어낸 죄질이 아주 더러운 그런 사람이랑 둘이서 모함을 해가지고 자기 둘을 때린 걸로 했대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 모함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형사처벌까지 당하게 됐으니. 그런데 이제 이 모함 당한 사람이 먼저 이제 그 배를 이제 울렸대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결론은 뭐냐면은 진실이 이제 밝혀졌대요. 어떻게 밝혀졌냐면은 이제 거기 감옥에는 번호가 이렇게 있대요. 죄수의 번호가 이렇게 있는데 앉는 자리가 따로 있대요. 근데 그 엄마 때려 죽인 존속 살인자 걔가 이제 1번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모함을 당한 사람이 앞에 2번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준사기범 그 사람이 이제 3번이었대요. 그리고 이쪽에 앉았었대요. 그러니까 신고를 하려면 돌아가야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밝혀졌대요. 그래서 번호가 그 둘이 짠 거로밖에. 왜냐면은 신고를 제일 가까운 사람이 안 해줬잖아요. 엄마 때려 죽인 사람이 1번이었는데 걔가 안 해주고 그 당사자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제 신고를 배를 눌렀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그 엄마 때려 죽인 그 사람이랑 준사기범 걔랑 거짓말 한 게 들통이 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형사처벌까지 걔네가 이제 거짓말을 쳐가지고 밀어붙였대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학을 띠는 거죠. 번호로 이렇게 밝혀진 거로 이렇게 됐거든요. 거짓말을 CCTV도 없어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속아준 그 교도관들이 있었어요. 증거 없으니까 그 경찰도 이거 조사하다가 꼼짝없이 제가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신과 치료 오라받은
사람이 10년 받은 사람이 서울대학병원에 가서 정신과에서 이 정신과 항목을 달달 10년 되면 외웠다 그러잖아요. 그 정신과 그거는 이렇게 개인정보 유출로 그게 안 되잖아요. 네트워크가 같은 게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병원에서는 정상 판정이 나와서 경찰한테 그거를 서울대학교 정신과 치료 거기에서 정상 판정 나왔다고 건의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경찰을 속여 먹었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런 경우가 있었답니다. 하지만 나중에도 그것도 진실이 이제 드러났죠. 그 사람이 이제 정신과 치료 10년 받은 걸로 이렇게 이게 진실은 드러나게 이제 되는데 특히 첫 번째 경우처럼 총명함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모함 그 예는 됐고 그냥 어쨌든 그 총명함 모함을 당한 그 사람이 이제 총명했죠. 정당방위로 이제 먼저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신고를 하고 이제 했으니까. 그래서 총명했죠. 그 주님의 말씀을 다른 그 사회적이 말고 종교적인 입장에서 보면 다른 거예요. 따랐기 때문에 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전해 듣기로는 굉장히 많이 깜짝 놀랐답니다. 학을 뗐답니다. 존속살인이랑 준사기범이랑 거짓말이 완전 들통난 거잖아요. 그래서 학을 떼고 싫어했답니다. 떨어져 나갔대요. 왜냐면은 이제 존속살인 같은 경우에는 엄마 때려 죽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어가지고 자기한테 자기 말을 안 들으면 복수를 하려는 그런 말을 수시로 했대요. 훔친다고도 하고 수시로 했대요. 그런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떨어져 나갔는데 나중에는 학을 떼면서 떨어져 나갔다고 그렇게 전해주더라고요. 왜냐면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은 엄마 때려 죽인 그 사람은 본인이 제일